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렁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15회 2020년도 광남고 시험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험지가 15회 마지막 시험지고요. 이걸로 끝으로 이번 기말고사 대비는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1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5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1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금액의 수는 우리가 겹치는 거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1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지금 5개가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지금 1개가 있는데 이때 50원짜리 지금 5개나 있으니까 50원짜리가 100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해줘?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바꿔줘라 라는 거겠지. 그럼 결국은 10원짜리 지금 현재 2개 있고 50원짜리는 지금 현재 7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낼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10원짜리는 0개부터 시작해서 3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50원짜리도 0개부터 해서 총 8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거기서 빼기 1, 즉 0원을 제외해 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23가지요. 이게 A가 될 거고요. 두 번째 B,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540을 지금 소인수분해 보겠지. 그럼 540은 3의 세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27 곱하기 20이니까 이때 얘는 지금 20은 다시 3의 세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했어?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얘는 24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얘가 B. 그럼 문제에서 뭐 해달래? A에서 B를 빼달래. 그럼 A-B는 23에서 24를 빼주니까 즉 마이너스 1이어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른 3명 그리고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음 가다 중에서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럼 가에서 보니까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있어. 그럼 이때 첫 번째 A라는 그림은 결국 앞줄에 어린이 4명이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어른이 뒤에 줄에 3분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이때 어른 서는 경우는 3팩토리얼 그리고 어린이가 쓰는 경우는 4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 A는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요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14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B의 경우도 볼게요. B는요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쓰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뭐야? 어른이 양 끝에 오고 나머지 가운데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때 총 지금 이 상태에서 5명이 더 있겠죠. 그럼 이때 어른을 먼저 세울 거니까 어른은 지금 3P2 이렇게 세울 거고 거기에 나머지 5명이 일렬로 쓰겠다. 그럼 5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될 거고 3P는 지금 6이고 거기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720까지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C 확인할게요. 어린이 4명이 지금 서로 이웃하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 그럼 어린이 4명이 이웃한다는 건 어린이 지금 4명을 한 묶음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어른을 지금 나머지 같이 줄 세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얘네 4명이 일단 줄수는 4팩토리얼에 거기에 어린이 다시 4명이 1열로 쓴댔으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겠지. 그럼 4팩은 24고 얘도 24니까 곱해주면 596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거를 큰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겠네요. 그럼 이거를 말하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23,000보다 작은 수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5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23,000보다 작아야 된댔으니까 만의 자리에 1이 왔었을 때부터 생각하면 그럼 이때 여기는 4가지가 줄 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24개 그리고 만의 자리가 2였었을 때 23,000보다 작댔으니까 다시 1000의 자리수부터 생각하면 0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1이 와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줄 서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그럼 얘는 6개 1이 왔을 때도 3개가 줄 서면 되니까 3팩토리얼 6개 그러면 뭐야 이제 2는 안 되고 3까지는 못 오겠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딱 끝이겠네. 그럼 얘는 다 더해준 36개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x가 2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과 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가 유리함수로 되어 있고 gx는 무리함수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하여 이때 f 인버스 서클 g3과 그 다음에 g 인버스 서클 f5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그냥 시킨 대로 들어가면 일단 g3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g3의 값은 gx에다 집어넣으니까 루트 3-2인 1 플러스 2. 그럼 얘는 지금 3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러면 결국 뭐야? 다시 f 인버스 3을 구해달라는데, 그럼 뭐야? fx는 역함수니까 그냥 유리함수니까 fx의 역함수를 바로 먼저 구해줘도 되겠죠.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하니까 x 지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갖다 써주는데, 이때 거기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 지금 위치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2x. 그럼 f 인버스 3은요? 라고 하면 3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분의 6 5요. 이렇게 해서 얘는 5. 그럼 첫 번째 거 5에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다시 얘 구하자. 그럼 이제 f5를 구해달래요. 그럼 이번에 f5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9. 그럼 얘는 3. 그러면 이제 뭐야? 다시 g 인버스 3을 구해주세요 라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a 쓰시겠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럼 나는 지금 ga 값을 구할 건데, 이때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그럼 이 값이 3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2가 1이 되게 해주는 값은 이때 a는 3이 되겠네. 그럼 결국 이 값은 3. 그럼 5와 3을 더해주신 값을 쓰라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야?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을 한 걸 물어봤으면 정근선의 교점만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의 정근선의 교점이 1, 그리고 여기 지금 계수 1 이거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서 얘의 정근선의 교점을 보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2 이렇게 되는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럼 결국 뭐야? 1이 지금 마이너스 1로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구나. 그리고 1이 다시 2로 움직였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지금 1만큼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때 지금 p값은 마이너스 2고 q값은 1이라는 건 알았고, 근데 q 마이너스 p값을 구해달래. 그럼 1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지금 결국 3 이렇게 되는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의 그래프에 정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y는 2래요. 그럼 뭐야? 지금 정근선 방정식 보면 x는 마이너스 a가 정근선이고 그 다음 b가 y는 p가 지금 정근선이죠. 그럼 뭐야? 결국 a 값은 1이라는 거 알고 들어갔고, 그리고 b 값이 2라는 거 알고 들어간대. 그럼 다시 이제 여기에서 시킨 대로 들어가면 1 이상 a 이상이랬으니까 1 이상 그리고 b 이하랬으니까 2 이하에서 이 함수,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원래 있던 이 함수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이거의 지금 최대랑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뭐야?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서 대충 한번 볼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 지금 x의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의 정근선이 지금 2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때 y절편 찾으니까 얘는 1이죠. 그럼 y절편이 1이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져 있으라고 했어? 1부터 2까지. 그럼 1부터 2까지 이렇게 지금 살려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최대값은 x가 2였을 때 가장 높겠죠. 그럼 x 대신 2를 집어넣어서 구하세요. 그럼 2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얘 값은 지금 3분의 5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1이었을 때 같겠죠. x가 1이었을 때 가장 낮네요. 그럼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요. 그럼 최종 뭐 해달래? 3m 플러스 2m을 해달래. 그럼 3m 플러스 2m인데, 이때 최대값은 3분의 5였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5 더하기 얘를 집어넣으면 3.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8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를 보고서 들어가는데 무리함수식을 잡을 땐 시작점부터 잡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우리는 바로 y는 마이너스 루트 a 갖고 묶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마지막 a 값을 구하려고 지나간 점좌표 0,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0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2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2a요 이렇게 될 거면 제곱을 하니까 4는 2a요. 그러면 a 값은 2요. 그러면 결국 y는 하고서 다시 쓴다면 마이너스 루트 a 대신 2가 들어갔으니까 2x 플러스 4 거기에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때 a 값은 2고 b 값은 4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다 뭐 해달래? 합해달래요. 그럼 얘를 다 합하면 결국적으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고 y는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 근데 가에서 보니까 함수 f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합 나에서 보니까 2, 3, 4, 5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fx1이 더 커야 된다. 그럼 이거는 결국 감소함수여야 된다는 거고, 근데 감소함수도 어차피 우리는 조합을 쓰자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함수 관계를 보면 1, 2, 3, 4, 5 이 정역에서 공역 1, 2, 3, 4, 5, 6 여기로 가는 공역에 대한 걸로 물어보겠지. 근데 이때 여기서 뭐야? 나에서 보니까 이 2, 3, 4, 5가 지금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고. 얘만 감소함수면 된다고. 그럼 얘가 일단 감소함수가 되는 거는 얘네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건 이 6개 중에서 지금 몇 개를 고르겠다? 4개를 고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가에서 지금 뭐라고 있어? 1대1 함수 했잖아. 그러면 이 1은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으면 이 1은 나머지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곱하기 2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고 거기에 곱하기 2. 그럼 6 컨비네이션 2는 15니까 그럼 15 곱하기 2 해서 답은 30이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을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뭔 소리냐 라고 했더니 i가 2에서부터 10까지였었을 때 이때 이 i 번째의 수는 결국적으로 i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리고 i가 1이었을 때 즉 첫 번째의 수는 결국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상황은 어떻게 볼 거냐면 1, 2, 3 함수처럼 볼 건데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첫 번째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될 거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얘네는 지금 숫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는 그 몇 번째라고 의미를 확인할 거고, 그럼 이때 이 가족권부터 먼저 확인해주면 가족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숫자는 즉 2보다 작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가 고를 수 있는 건 1과 2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때 이걸 함수처럼 표현됐으니까 그냥 f2가 될 수 있는 건 1, 2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는 거니까 두 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f3도 보면 세 번째 숫자는 그때 3보다 작거나 할 텐데, 근데 1대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때 얘를 일렬로 배열한 데 했으니까 이때 숫자가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 이 세 번째 숫자는 이 상태에서 1과 다시 3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그럼 결국 얘도 두 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또 1로 갔다고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네 번째 숫자는 4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이때 남은 숫자 3, 4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얘가 또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거고 F4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F5 얘도 지금 다섯 번째 숫자가 5보다 작거나 됐으니까 얘는 지금 결국적으로 4, 5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놨는데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스톱. 왜? 이 나 조건 보니까 i가 1일 때 이 첫 번째 숫자는
5 이하에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고르다 보면 이 첫 번째 숫자는 저기에서 남아있는 숫자 얘 하나만 가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F1은 여기 상태에서 한 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F6이라는 상황을 보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6까지밖에 못 가겠죠. 얘는 무조건 7이고 얘는 무조건 8이고 얘는 무조건 9고 얘는 무조건 10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얘네는 나머지는 다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종 결국적으로 되는 거는 2의 4제곱인 16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1명을 3명, 4명, 4명의 3개의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3명, 4명, 4명의 지금 조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 특정한 3명이 같은 조에 편성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3명이 결정되는데 걔가 같은 조에 편성이 되려면 그 특정한 3명을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한다면 A, B, C 3명이 여기 3명짜리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A, B, C 3명이 이 4명짜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여기에서 지금부터 뽑겠다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야? 지금 이 첫 번째 경우에는 8명 남았는데 8명을 4명 뽑고 다시 4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이때 얘네 둘은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결국 200분의 1이요 이렇게 해주겠죠. 두 번째 여기 경우는요. 여기서 지금 3명을 뽑을 거니까 지금 8명 중에 3명을 뽑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1명을 뽑겠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5명 중에 1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4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쓰여지면 이 식의 계산은 끝나겠네. 그럼 8컨비네이션 4는요 랑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35가지 나올 거고 얘는 계산하니까 280까지 나오시겠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315인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fx는 루트 x-1 플러스 k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역함수와 만남이니까 결국적으로 나는 이 그래프와 y는 xy 만남을 생각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만남이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셔서 확인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 y는 x.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때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시작점 좌표가 1,k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1,k라는 건 어떤 이 1이라는 선상에 점이 시작점이 걸쳐 있을 거고 그리고 x 앞에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그리고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그래프로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근데 그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결국 여기 1, 얘에서 겹치는 1,1 여기에서 만났었을 때 이렇게 최대 여기까지 두 점에서 될 거고 이것보다 올라가는 순간이라면 점이 한 점밖에 있으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이때 마지막 상황에서 다시 얘랑 접하는 순간이요 이렇게 해서 k 값이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근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실수 k의 최대값이래잖아. 그럼 뭐야? 결국 가장 올라와 있는 여기 값을 물어본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k 값은 1이요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가 마이너스 2,2와 y는 x분의 2 위에 두 점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점 B와 C는요 y는 x의 대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5이다. 이때 점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이때 이 상태에서 어차피 B의 좌표를 넣는댔으니까 근데 B점 좌표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A, A분의 2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x의 대칭이 됐으니까 C점의 좌표는 A분의 2, A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래?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얘네의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상태에서 넓이는 사각형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각형에서 삼각형 하나, 둘, 세 개를 빼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길이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 플러스 A분의 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에서 얘 좌표인 A 마이너스 A분의 2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좌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에서 2가 빠진 A-2였을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분의 2 플러스 2요.
하나 조금씩 더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가 지금 a였고 a였으니까 a-a분의 2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얘 y좌표에서 얘 빠지니까 a-a분의 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사각형 넓이 넓이부터 표현을 해주면 이때 가로 길이는 지금 이때 이만큼이 가로 길이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a분의 2에서 세로 길이는 이때 이만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되겠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러면 a-a분의 2. 그러면 얘가 지금 a-a분의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여기를 지금 a 플러스 a분의 2가 아니라 a 플러스 2였네. 그럼 여기는 지금 잘못 썼어요. a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얘 넓이부터 구하면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2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들어갈게요. 여기 넓이부터 1번이라고 놓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여기 쪽이 1번 위에 쪽에 있는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의 지금 1번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a분의 2 플러스 2 거기에 곱하기 높이는 a 마이너스 2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줄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a분의 얘랑 먼저 계산을 해주면 a분의 1 플러스 1에 거기에 곱하기 a 마이너스 2를 전개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전개해주니까 1 그리고 1이랑 전개해주니까 a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2번이라고 매길게요. 2번은 아래쪽에 있는 얘를 2번이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밑변 길이가 a 플러스 2 그리고 높이가 2 마이너스 a분의 2죠. 그럼 2 마이너스 a분의 2 거기에 지금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인데 이번에 2분의 1을 뒤에다 붙여줄게. 왜? 얘 먼저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a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얘를 전개해 주니까 a 그리고 얘 전개하니까 플러스 2 그리고 다시 얘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2 그럼 얘도 a 마이너스 a분의 2에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지겠지. 마지막 3번 넓이 일단 하나만 더 구해보자. 그럼 얘 넓이는 지금 밑변 길이가 a 마이너스 a분의 2고 높이도 a 마이너스 a분의 2니까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2에 제곱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분의 4 이렇게 쓰여질 거니까 얘는 2분의 1 a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2 쓰여지겠네. 그러면 나는 1, 2, 3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줄 거라고. 그럼 얘를 일단 더하면 2분의 1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사라졌고 그럼 거기에 지금 플러스 2a 마이너스 a분의 4 거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내려볼까요?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전체 넓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4에서 지금 흰색으로 써야지 좀 잘 보일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분의 4 빼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2를 하겠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4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4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뭐야? 지금 a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생각하니까 계산하니까 얘는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a와 마이너스 2a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도 지금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4와 플러스 a분의 4도 0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 이게 지금 넓이가 됐네. 근데 그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했어? 루트 5랬네요. 그럼 얘가 지금 루트 5예요 이렇게 쓰여졌는데 결론 볼까요? 얘 지금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뭐였냐라고 하면 알파를 지금 b에 잡히니까 얘가 a, a분의 1 났잖아.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결론은 a제곱 플러스 a분의 2라고 났으니까 a제곱분의 4를 구해주세요고.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보니까 얘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4가 지금 2루트 5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생각나? 당연히 곱셈 50 변형이 생각나면 되겠지.
그러면 최종 써볼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4의 거기에 지금 제곱에 플러스 4, 4,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2루트 5를 제곱하니까 20 플러스 16이니까 얘는 36이고, 그럼 이거의 제곱이 36이랬으니까 결국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는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때 사선식 공식이라는 걸 써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는 해주는데, 친구들은 사선식 공식을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 사각형에서 빼는 걸로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y는 2x 플러스 5분의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위의 점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뭐야? x좌표랑 y좌표랑 모두 정수라는데, 그럼 이때 이 분수가 정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줄 거냐면, 이거를 우리는 지금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서 봐라 라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2x 플러스 5 그러면 한 번 들어가죠. 2x 플러스 5가 한 번 들어갈 거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면 2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8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인데, 선생님 얘를 왜 바꿨냐라고 하면 y가 정수가 되려면 이놈이 정수면 되는 거죠. 분수가 정수가 되면 돼. 그러면 결국 2x 플러스 5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8, 이거의 약수, 즉 8의 약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8, 얘네의 약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양수여도 1, 2, 4, 8 얘네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때 y 값들은 2랬을 때 정수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중에서 x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을 거라고. 근데 보자, 2x 플러스 5랬으니까 결국 5가 지금 이제 우변으로 넘어가서 빼기가 됐을 건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짝수여야지만 결국적으로 될 거라고. 그럼 이때 뭐야? 결국적으로 1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7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해주냐면 2x는 이라고 쓴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정수가 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이니까 안 될 거라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니까 안 될 거라고. 왜? 이때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결국적으로 연산했을 때 홀수가 나올 거라서 안 될 거라고. 그럼 홀수가 나오는 얘네들은 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되는 거는 얘랑 얘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3분의 2x 플러스 a와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 하자. 근데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리고 y는 3분의 2x 플러스 a와 x축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었을 때, 이때 삼각형 PAQ의 넓이가 3이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어차피 이 PAQ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단서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PAQ에 대한 넓이를 보다 보면 이때 얘가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기울기,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건 결국 이때 얘가 3K였을 때 여기는 2K였다, 이렇게 지금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시를 좀 편하게 잡아주면 문제를 풀기가 편하다고. 그러면 이때 이 넓이가 지금 3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거라고. 그럼 삼각형 지금 PAQ의 넓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3K 거기에 곱하기 높이 2K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3K제곱이 돼야 됐고 그게 3이요. 그러면 이때 K제곱은 1이니까 K는 뿔마 1인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 K는 지금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는 2였네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럼 뭐야? 이때 이 P점에 벌써 Y좌표가 2라는 거 알고 들어갔잖아. 그럼 Y좌표가 2니까 X좌표가 지금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 마무리 4,2가 3분의 2x 플러스 2를 지나간댔으니까 2는 3분의 8 플러스 a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과 그 다음에 짝 없이 왼쪽만 있는 신발 3짝 중에서 6짝을 택하려고 할 때 2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뭐야? 일단 이거 상황을 보려고 선생님 보니까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이 있었대요. 켤레라는 거 맞춰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A, A, B, B, C, C, D, D, E, E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근데 이때 이번에는 왼쪽만 있는 신발들이 3짝이 더 있었대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E, F, G, H 이렇게 해서 신발이 지금 총 그럼 결국적으로 13켤레가 있었다라고 질문에서 해주고 있다고.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6짝을 택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6짝 그러니까 이렇게 2개씩 6짝을 택하려고 하는데 2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뭐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어차피 짝이 맞는 거는 얘네잖아. 그러면 이때 나는 이 상태에서 어떤 그 2켤레만이랬으니까 첫 번째 생각은 짝이 맞는 2켤레를 골라주자고. 짝이 맞는 2켤레. 그걸 먼저 골라줄 거예요. 그러면 짝이 맞는 2켤레는 결국 이때 5종류 중에서 이렇게 짝이 맞는 이 5종류 중에서 2개를 고르겠다. 그러니까 즉 5컨비네이션 이어 이렇게 써놓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 A, B, B 이렇게 지금 짝은 맞춰졌다. 얘네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이 뭐야? 이제 짝이 안 맞는 켤레를 이제 나머지 골라줘야 되잖아. 근데 짝이 안 맞는 켤레를 이제 골라주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지금 골라줘야 되는데 이때 지금 신발을 고르려다 보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짝이 안 맞는 걸 고른다는 건 C, D, D 이렇게 지금 짝이 맞는 얘네끼리 C, D, E와 C, D, E 여기 쪽에서 즉 C, D, E 얘네끼리 있는 거에서 짝이 안 맞게 고르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줄 거라고. 그럼 CD, CD에서 지금 맞는 거는 이때 여기 상태에서 6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얘를 C를 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는 C를 뺀 나머지 2개 중에서 골라줘야겠지?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 나머지 4개 중에 골라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네 둘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거니까 이때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래서 얘에서의 경우의 수는 지금 2 하니까 1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이 앞에 지금 우리 뭐 있었어? OCE 깔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C, D, E 중에서 고르고 E, F, G, H 중에서 고르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겠지. 그럼 여기서 고르는 방법은 6가지. 그럼 여기서 고르는 방법은 얘네는 신발이 딱 3켤레밖에 없으니까 3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18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FGH에서 하나 고르고 또 FGH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라고. 그럼 여기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여기는 뭐 F를 골랐으면 나머지 F가 없는 GH 중에 골라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근데 얘네들도 지금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주니까 아 여기는 3가지. 그럼 결국 얘네를 다 더한 거에 곱하기 5C2를 해주겠다고. 즉 이 두 번째 경우가 12 더하기 18 더하기 3 이렇게 쓰여진 3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거기에 곱하기 33을 해준댔으니까 얘는 지금 330까지요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남학생끼리는 3명 이상씩 이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을 때 이때 A,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남학생끼리 3명 이상씩 이웃해야 된댔으니까 조건이 좀 많잖아.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일단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은 됐으니까 여학생들을 원래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데 선생님 이번엔 여학생들을 먼저 세울 거야. 왜? 어떤 경우가 되는지 보냈더니 결국 저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여기에는 무조건 남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이 조건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때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남학생이 어떻게 써도 될까라는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원래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럼 남학생들은 두묶음으로 아예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두묶음으로. 그럼 두묶음으로 있다라는 건 남학생이 지금 3명 이상이랬으니까 3명, 7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명, 6명이 있을 수 있고 5명, 5명이 있을 수 있고 6명, 4명이 있을 수 있고 7명, 3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두묶음으로 있었을 땐 여학생들이 이 사이사이로 끼어들면 되잖아. 우리 원래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잖아. 그럼 이때 결국 뭐야? 여학생들은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 거기에 곱하기 남학생들은 지금 이때 얘네를 쓰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었네. 그럼 다섯 가지 거기에 그 다음 나머지 이 3명과 이 7명을 한꺼번에 줄 세운다라고 생각해서 10팩토리얼이었으면 이렇게 지금 첫 번째가 되겠죠. 근데 꼭 남학생이 이렇게 두묶음으로 있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아니지. 남학생이 지금 세묶음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었을 거라고. 그럼 여학생들은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남학생이 이렇게 세묶음으로 쓸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 3명 이상 있으니까 3명, 그러면 3명 하면 4명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걸 바꿔서 3명, 4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 3명, 3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이때도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학생들을 세울 건데 여학생들이 세우는 방법이 이 4공간 중에서 3공간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4P, 3회 거기에 곱하기 남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남학생 나머지 셋, 넷, 즉 10명이 그냥 일렬로 쓰겠어요. 10팩토리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 주신 값이 답이 될 거라고. 근데 이 답에다 맞춰서 쓸 거 아니야. 그럼 10팩으로 일단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팩에 거기에 곱하기 b 이렇게 쓰여져 있네. 그럼 일단 얘를 10팩토리얼로 묶어줬더니 얘는 일단 묶어주는 숫자. 그럼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3팩토리얼 있어. 그럼 여기도 팩토리얼로 바꿔주다 보니까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4 곱하기 3팩에 곱하기 3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10팩이랑 3팩이랑 같이 묶어줄 수 있겠네. 10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여기에 지금 12 남았고 4, 3, 12 남았고 여기는 5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결국 곱하기 12에 5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적으로 17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10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겠네. 그럼 이때 a 값은 다른 팩토리얼 값이었으니까 3인 거고 b 값은 지금 17이겠고 그럼 이때 얘네 둘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 답은 22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4 위의 점 pa 제곱 마이너스 4, a를 지나가면서 y는 마이너스 x에 평행한 직선과 이 무리함수 x는 루트 y 플러스 4의 교점을 q라 한다. 근데 이때 얘는 지금 원래 있던 이 함수와 역함수 관계죠. 이건 역함수 관계구나. 그럼 그 역함수의 교점에 q가 있었대.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지금 뭔 소린지 한번 보려고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다 보니까 이때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4,0 여기서 시작하는 점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근데 이거의 역함수였으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4에서 역함수로서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냥 이때 여기 원래 위에 있던 점 그냥 P점 좌표가 a제곱 마이너스 4, a 이렇게 있는데 이때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점으로 잡아줘서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얘한테 잡아줘서 여기에 지금 만나는 이 교점을 q라고 놓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줬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보니까 1.5에서 PQ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때 이 점을 m이라고 놓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때 OM의 길이와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같도록 해주는 걸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그때 P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럼 뭐야? 결국은 진짜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거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M점 좌표가 필요하겠죠. 근데 M점은 뭐야? 얘가 지금 어차피 얘랑 수직이라고 한다면 얘가 Y는 X니까 즉 얘는 P와 Q의 딱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Q점의 좌표는 역함수였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의 지금 중점 좌표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에 지금 플러스 a, 2분의 똑같이 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즉 얘랑 같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뭐야? 결국 OM의 길이를 그리고 PQ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OM 길이를 구해주자고. 그럼 OM 길이는 루트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를 2분의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
그리고 얘 지금 똑같은 거니까 결국 곱하기 2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제곱을 해주니까 루트 전개는 하기 싫고, 그럼 대략적으로 좀 꾸며보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 거기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없어진다면 얘는 지금 2분의 루트 2 절대값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오행 길이.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해주는지 이제 뒤에 거 보시면 알아요. 그럼 PQ의 길이도 표현하다 보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겠대. 그럼 루트 이렇게 쓰다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에서 a를 빼준 거 아니면 a에서 얘를 빼준 거. 그러면 이때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이번에 얘한테 얘를 빼준 거에 제곱을 하면 얘도 똑같은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얘도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루트 2의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고. 그럼 이렇게 놓다 보니까 절대값으로 놓은 상태로 생각하면 제곱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쓰고 싶다고. 그럼 같아요 쓰고 싶다 보니까 양변은 루트 2도 없애줄 거고 2를 곱해주니까 그러면 다시 이쁘게 쓴다면 결국 얘는 지금 절대값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 값이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랑 같아요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서 결국적으로 a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는데 절대값이잖아. 그럼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지겠죠. 첫 번째 그냥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얘가 플러스로 나오는 형태로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과 같아요. 이걸 풀어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0은 a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됐을 건데 이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a는 자연수이다 라고 있어. 그럼 뭐야? 결국 마이너스 1 안 되니까 a는 일단 4가 될 거야. 근데 두 번째 경우에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까?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온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일 거고 그럼 이때 3a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인데 인수분해가 되나 라고 했더니 3, 1, 2, 4 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럼 이때 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고 그러면 a는 이라고 써줬더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6분의 1 뿔마 루트 계산을 하는데 결국적으로 얘는 자연수가 아닌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마지막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럼 p점의 좌표는 위로 잠깐 올려보면 p점의 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했는데 a가 지금 몇이라는 거 알았어? 4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얘는 16 마이너스 4니까 결국 12, 이때 a랬으니까 4요. 이렇게 해서 12,4구나. 그럼 12,44 어디 있니? 답 여기 있네. 4번 여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할 때 5가 적혀있는 카드는 2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오른쪽에 나열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적으로 2가 있으면 5가 무조건 뒤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으로부터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홀수는 1, 3, 5, 7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이런 순으로 적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알려줬을 때 이때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그냥 받다 쓰기에는 이때 이 2라는 것도 걸리니까 그럼 이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얘 1, 3, 5, 7 어차피 정해주면 2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려고 그러면 1, 3, 5, 7 얘네가 먼저 서져 있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 사이로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가 조건을 보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이 2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할 거야. 이 2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럼 2는 5보다 앞에 있을 때 있으니까 결국 1 앞에 있거나 3 앞에 있거나 아니면 5 앞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이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잡아줄 거면. 그럼 이 세 가지를 잡아줬으니까 그냥 진짜 하나 세워놓을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있었다고 칠까? 그럼 이때 1, 2, 3 그리고 5 그리고 7 얘네까지는 지금 숫자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때 여기에 숫자 카드가 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가 뭐 있었어? 1, 2, 3, 4 지금 아직 안 적었고 5, 6. 그럼 이제 4, 6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겠죠. 그럼 4, 6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간에 하나씩만 들어간다면 즉 6p2 이렇게 먼저 쓸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해줄 거예요. 플러스.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 4, 6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 4, 6이 뭐 한다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그럼 4, 6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시 6공간이 있었으니까 6.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생각해? 4와 6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어요? 거기에 곱하기 2팩토리얼이었으면 이때 이 4, 6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6p는 30가지, 거기에 플러스 6 곱하기 2팩토리얼은 12가지, 그럼 여기는 42가지. 그럼 2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1, 3, 5, 7은 세우는 방법이 한 가지였으니까 결국 1 곱하기 2 세우는 방법 3가지와 거기에 4, 6 세우는 방법 42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다 곱해주면 126가지에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먼저 뭘 세워놓고서 문제를 풀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y는 절대값 x-5분의 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y는 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요 라고 했고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이랑 알려주고 이때 절대값인데 그래프에 만나니까 그래프로 먼저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볼 거라고. 그럼 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 지금 정근선이 5와 그 다음에 y의 정근선은 1이겠죠. 그럼 얘는 지금 x는 5와 y는 1 이렇게 돼 있는 정근선이 있을 건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 y좌편 우리 원래 찾는데 이때 y좌편이 지금 마이너스 5분의 a야. y좌편이 마이너스 5분의 a. 근데 이때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a는 뭐야?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여기 쪽에서 만나는 형태로서 1보다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1, 3, 4분면 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는 무조건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이 그래프랑 지금 누구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y는 x니까 1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준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무조건 교점 여기서 한 개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뭐야? 절대값을 올린 이 절대값으로 올라가는 얘 그래프가 올라가서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얘가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소리는 뭐야? 얘가 지금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댔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쪽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었다면 이렇게 왔고 거기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가고 있던 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꺾여져서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져서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이 있다면 또다시 얘기는 이 상황에서 얘가 꺾여지는데 이때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두 개가 만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뭐를 확인해 줄 거냐? 이때 얘가 지금 위로 올라온 어디 갔니? 지우개. 지금 그림을 다시 표현을 해주다 보면 결국은 이 아래쪽에 있던 이 아래쪽에 있던 이 그래프가 지금 올라왔었을 때 이때 뭐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뭐 한다?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되겠다. 그럼 나는 이 접하는 순간을 보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어요. 그럼 접하는 순간은 이때 얘 그래프 절대값을 올렸으니까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씌워준 즉 x-5분의 마이너스 x-a와 그 다음에 y는 xy 지금 얘랑이 접하는 상황을 먼저 볼 거라고. 그럼 이거 접하는 상황을 구하려면 결국 이제 판별식을 쓰는 즉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보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고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A는 0, 그럼 이때 여기서 판별식을 쓰니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4, 그리고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아, 이때 A가 4였을 때 접하겠네. 그럼 A가 4였을 때 접하는데, 그럼 4였을 때 접한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 선생님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도 두 개를 만든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왔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두 개에서 만나는 상황. 그림 왜 그러니요? 선생님 하기가 싫은 게 아닌데.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색깔을 다른 거 골라서 한 번만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꺾여지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그게 A가 4보다 작았었을 때. 근데 문제에서 뭐 한댔어?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결국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온다면 이 노란색으로 그릴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상태에서 무조건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최종적으로 얘 안에 있는 지금 뭘 찾을래? 정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있으니까 마사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까지 있겠네. 그럼 4개, 4개 해주니까 총 8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5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cm 간격으로 놓인 20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우리 직선을 만들겠다는 건 2개를 선택하겠다는 소리인 거니까. 그럼 20 컨비네이션 2여 이렇게 지금 써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죠. 20 컨비네이션 2. 거기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일직선상에 같은 점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은 빼줄 거니까. 그러면 일단 가로선부터 보면 5개의 점이 일직선 상황에 있는 이렇게. 그러면 결국 5개 중에서 지금 2개를 뽑는 건데 그 종류가 4가지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어? 세로선도 있죠. 그럼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4개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얘네 5개인 상황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생각하셔야 돼? 당연히 대각선 생각할 준비하셔야겠지? 그럼 이때 이 대각선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대각선이 있어. 근데 여기 쪽에서 이런 대각선도 있는데 얘랑 종류는 다르잖아. 그럼 일단 3개짜리부터 먼저 생각할게. 3개짜리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도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아, 그럼 결국 또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이때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4개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방금 아까 선생님 여기서 빼먹었던 세려고 했다 말았던 대각선인데 이번엔 4개짜리도 있겠지. 이렇게 4개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럼 반대쪽으로도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럼 이때 또 4개짜리에서 2개를 꼽는, 왜 3개라고 썼지? 2개를 뽑는 이 상태에서 여기도 4가지가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했더니 이때 이거 잘 못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때 이 경우도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얘가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얘를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2칸 떨어져 있는 이런 대각선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아니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이런 대각선도 있다고. 그럼 이쪽에서 지금 반대쪽으로도 그리다 보면 얘 그리고 얘를 지나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있을 거고 얘를 지나가는 이런 식의 형태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얘도 더 있었네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결국적으로 얘도 종류 4가지. 그럼 뭐야? 얘네를 다 빼버렸더니 이때 이 직선들에는 하나도 안 샜잖아. 그러니까 결국 4 더하기 5 더하기 그 다음 다시 4 더하기 4 더하기 4 얘네는 다시 메꿔주자고. 하나씩 정도는.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0 컨비네이션 2는 190이고 마이너스 5 컨비네이션 2는 10이니까 40 거기에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는
6이니까 30, 거기에 지금 3, 4, 12, 거기에 플러스 6, 4, 24, 플러스 3, 4, 12에서 거기서 다시 더하기, 이때 4가 4번, 16에 그러면 5를 더하니까 21이요. 그럼 얘는 지금 190에 마이너스, 그럼 얘네를 더하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24, 24, 48. 그러면 지금 얘는 118 거기에 더하기 21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이 값은 결국 9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나오시겠네. 이거는 빠짐없이 대각선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2x-2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이거의 그래프와 또 직선의 만남이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얘의 지금 시작점은 1,0이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이 직선은 결국 지금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져 있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여질 거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 커트라인은 이렇게 접했었을 때 보다는 내려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내려와봤자 이 1을 지나가는 이 순간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상황 번호 매겨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접할 때 상황부터 잡을까요? 그러면 1번 상황은 지금 접할 때요. 그럼 접할 때는 우린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루트 2x-2 얘가 지금 x 플러스 k와 같아요. 그럼 제곱해 주니까 2x-2가 x제곱 플러스 2kx의 플러스 k제곱이고, 그러면 이때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k-2의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이요. 판별식을 갖다 쓰니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0이고, 그러면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그럼 이렇게 사라지면 결국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왜? k는 y절편이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값 범위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k가 작아요. 그럼 두 번째 2번 범위는 뭐였어? 2번 상황은 지금 1,0을 지나가는 상황이 2번 상황이었잖아. 1,0을 지나가요. 그럼 1,0을 집어넣으니까 결국적으로 0은 1 플러스 k.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하여 gx는 f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G4는 5이고 그리고 G서클 GX가 결국적으로 X래요. 이 문장부터 먼저 본다면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G가 즉 G의 역함수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GX를 찾아줄 건데 이때 얘는 결국 해석 먼저 하면 원래 f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그거의 해석은 똑같이 집어넣으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 지금 gx를 먼저 만들어 볼까? 그럼 gx는 지금 a에 x 대신 x-2가 들어갈 거고 플러스 b에 거기에 지금 x-2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될 거고 거기에 y축을 이만큼 더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해서 써볼게요. 그럼 이때 분모도 전개를 할 거예요. 왜? 표준형 형태를 일반 형태 그대로 보려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오니까 이 2가 지금 분자로 올라오려면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 거기에 지금 플러스 2b 이렇게까지 올라오겠네. 그럼 얘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니까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x의 개수 정리하니까 2a 플러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gx 다 만들었구나.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뭐야? 첫 번째 G4가 5래.
그럼 G4를 이제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4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A 플러스 B분의 4를 집어넣으니까 8A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얘가 지금 5다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분자 계산하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3이 얘는 계산했었을 때 2A 플러스 B니까 그거를 5랑 곱해주면 10A 플러스 5B여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변으로 다 넘겨줄 거야. 그러면 6A 플러스 3B가 3이다. 그러면 좀 더 줄여주니까 2A 플러스 B가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식 하나를 알아냈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gx 서클 x가 x라는 건 아까 역함수가 같았잖아. 그럼 이때 우리 지금 역함수 원래 구하신다면 이때 여기에서 원래 공식 외웠던 것처럼 쓰면 얘랑 얘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그대로 있으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수항 얘랑 얘랑 위치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세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여진 플러스 2a 마이너스 b에 x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겠죠. 근데 얘랑 얘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결국 여기를 비교한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2a 사라지면 b 값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가겠네.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랬으니까 a 값은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계산해주세요 했으니까 a제곱은 1 플러스 b제곱도 1인 답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쪽지 시험을 본 후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한다고 한다. 근데 자신의 시험지를 자신이 채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채점하는 방법의 수는요. 이런 문제를 선생님 개념 문제에서는 책가방 문제라고 했었고요. 책가방 문제는 무조건 수형대로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귀찮지만 우린 진짜 수형도를 그리셔야 돼요.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 채점지를 못한 됐으니까 이 A가 B라는 채점지를 채점했다면, 그럼 이때 B는 A라는 채점지를 채점했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자. 그럼 뭐야? A, B를 갖다 썼으니까 나머지 형태는 지금 C, D, E 시험지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C, D, E를 할 건데, 그럼 이때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D를 채점하거나 얘가 E를 채점하거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2를 채점하고 C를 채점해서 자기 걸 못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C를 채점하고 얘가 D를 채점했을 때 자기 채점지를 못하겠죠. 두 번째 경우는 뭐야? 이번엔 B가 그러면 A가 아닌 C를 채점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BC 갖다 썼잖아. 왜 그래? BC 갖다 썼으니까 그럼 이때는 지금 채점지가 A 거 남아있었고 지금 D 남아있었고 E 남아있다 이 생각에서 들어가자고. 그럼 C는 A, D, E 중에 아무거나 채점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때 B, C, A면 지금 이 상태에서 D, E가 남았으니까 얘는 E 채점하고 D 채점해야 되고, 이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 E 남았으니까 얘는 E 거 얘는 A 거 채점해야 되고, 이때 이 상황에서는 A, D 남았으니까 여기는 A 채점하고 여기는 D 채점해야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얘가 지금 D라는 채점지를 채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B, D 채점했으니까 시험지가 A, 그리고 B, C, 그리고 D, E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이때 얘는 C는 C건 못 채점하니까 A 채점하거나 E를 채점해야 되는데, 이때 얘가 지금 A를 채점했으면 이때 시험지가 C, E 남았으니까 여기는 E, C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고, 얘가 2라는 채점지를 채점했어. 그럼 이때 A, C 남았으니까 이때는 A, C를 채점하거나 아니면 C, A를 채점해도 돼요. 이렇게 되겠지. 하나 더 남았어. 뭐야? B가 2라는 시험지를 채점했었을 때. 그럼 이번에 A, 지금 C, 그리고 D 채점지가 남았는데,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C라는 애는 A라는 시험지를 채점하거나 아니면은 D라는 A 시험지를 채점하거나, 그럼 이때 여기 상태는 C, D의 채점지를 채점해야 되니까 C, D 순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얘가 D를 채점했으면 A, C가 남았으니까 A, C 채점지를 하거나 C, A를 채점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즉 A가 B라는 시험지를 채점했었을 때는 두 가지, 세 가지인 총 11가지가 나올 건데,
그때 얘가 B를 채점한 거랑 얘가 C를 채점한 거랑 얘가 D를 채점한 거랑 얘가 E를 채점한 거는 결국 이 B와 C가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 이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지수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즉 결국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요게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44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회로가 있다. 근데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수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이게 흐르려면 A가 닫혀 있었을 때, A가 하나만 닫혀 있거나 두 개 닫혀 있거나 세 개 다 닫혀 있을 때 무조건 흐를 거고요. 얘네가 안 닫혀 있어도 B가 하나씩, C가 하나씩 닫혀 있거나 아니면 C가 두 개 닫혀 있어도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경우는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문제를 바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는 이걸 여사건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뭘 쓸 거다? 여사건을 쓸 거다. 그럼 여사건을 쓸 거라면 결국 지금 회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는 걸 따지고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때 저류가 흘리지 않으려면 일단 A 이쪽 파트는 무조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A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지금 B의 상황은 어떻게 돼? 그럼 B의 상황이 만약에 열려 있었다면 C는 닫혀 있건 열려 있건 상관이 없어. 이때 얘네 둘은 지금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결국적으로 얘는 다 될 거니까. 오케이. 근데 B가 닫혀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B가 닫혀 있었어. 즉 하나라도 닫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연결이 돼 있었다면 C쪽에서 연결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때 C쪽에서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즉 전류가 흐르는 경우보다 이 경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나머지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 그럼 A가 열리는 경우는 결국적으로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요. 그럼 B가 열려있는 경우는요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B가 열려있는 경우도 B도 지금 다 열려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도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C는 어떻다고? 닫혀있거나 열려있거나 지금 상관은 없을 거라고. 왜냐면 B 때문에. 그럼 결국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첫 번째 스위치가 지금 C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스위치가 닫혀있다 열려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까지요. 이래서 이렇게 8가지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 두 번째 여기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또 열려있대.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럼 이번엔 B가 닫혀있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하겠다고. 근데 B가 닫힌 경우도 어떻게 돼? 두 개가 다 닫힐 수도 있고 하나만 닫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럼 나는 이거를 결국 어떻게 이 상태에서도 여사건을 쓴다면 결국 원래 나올 수 있는 건 2의 제곱까지 해서 얘네가 열려있는 경우는 한 가지였으니까 빼기 1이요 이렇게 쓰겠다고. 그럼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C는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열려있습니다. 그럼 C가 다 열려있는 경우는 한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가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최종 전체 가지수는, 그럼 스위치 갖고 놀자라는 건데 스위치가 지금 A쪽에 3개가 있었고 B쪽에 2개 이렇게 지금 여기 쪽에 3개. 그럼 스위치는 총 결국 8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2의 8가지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얘네 6건인 11가지를 지금 빼주겠다고. 그러면 2의 8제곱은 256 마이너스 11을 해주니까 그럼 얘는 245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245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광란고 시험지까지 15회까지 다 봤어요. 이제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이제 기출문제집은 오늘은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끝낼 건데 열심히 잘 푸시고요. 좋은 결과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2학년 거에서도 또 같이 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구독!